인생 영화와 더불어서 이 각종 잡담을 나누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지난 주말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보고 싶었는데 공짜로 안 올라와서 한참 기다리다가 그금 2,500원을 주고 예, 봤는데 할인하면 20% 할인해 줍니다. 예, 20%는 했습니다. 물론 KT 포인트 그걸 했죠. 해야죠. 2,000원 주고 봤는데 예. 로스 인 더스트라고요. 예. 이 영화에는 이제 이 크리스 파인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다음에 벤 포스터라는 친구가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제프 브리지스가 나오고요. 보안관으로. 앞에 말한 두 사람은 행정관인데 이 영화가 저는 이런 종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There Will Be Blood 같은 한마디로 이 두 영화가 보면 다 텍사스 같은 서부 현대판 서부 영화 아닙니까? 황량한. 네, 황량한. 그리고 바람이 불고 적당하게 음악이 나오고 또 이 근초더미가 굴러가고. 네, 근초더미가 그 바람에 싹 굴러가고 예. 또 세락한 서부 마을이 나오고 몰락. 그러니까 이게 현대판 서부 영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 타고 등장했지만은 지금은 다 떨어진 차를 타고 나오는데 이 영화에 이제 보면 뭔가 내용은 간단해요. 한마디로 은행이 가난한 집에 25,000불을 가지고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빌려주고는 빨리 못 갚는다고 땅을 잡아놔요. 근데 텍사스 곳곳이 석유를 개발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은행은 그걸 딱 조건을 음하게 촘촘하게 걸어가지고 그걸 못 갚으면 그 목장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목장에 이미 손은 없어진 지 오래됐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속 주정을 하고 자식을 패고 마누라를 패는 아버지를 죽인 형. 아버지를 죽이고 깜빵에 갔는데 그 뒤로는 인생의 3분의 1을 깜빵에서 보냈어. 벤 포스터가 나와요. 미국 영화의 조연급으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동생은 한 번도 사고를 친 적은 없는데 마누라는 너무 가난하니까 애들 데리고 이혼하고 가버렸고 농장은 뺏기려고 하는데 형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은행 털자.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미들랜드라는 은행에 지점인데 그 은행이 있는 한마디로 지역에 요즘 뭐 읍단위 중심지에 가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행을 털어봤자 100불도 안 털어. 왜냐하면 100불짜리나 이런 뭉치는 표시가 돼 있어서 나중에 쓰면 잡히기 때문에 딱 가면 총 들고 일합니다. 그 100불짜리하고 뭉치는 빼고 20달러, 5달러, 1달러만 담아. 그래 은행 한 군데 털면 한 7,000불 털고 8,000불 털어요. 그렇죠. 부지런히 은행을 몇 군데 털어가는데 처음에는 수사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FBI가 좀 도둑이라고. 그래서 동네 보안관 보고 잡으라는데 그때 보안관이 텍사스는 보안관을 레인저스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제 제프 브리지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것들 뭐 잡기도 귀찮다. 이 사람은 이제 제대가 2주 남았어. 은퇴가. 그런데 이 털다가 텍사스 사람들은 다 총을 들고 다니고 카우보이 모자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장을 하니까. 총 있는 사람이 은행에 고객으로 왔다가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한 2명이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서 얘들이 이제 수배가 되고 FBI가 나오고 쫓깁니다. 그 과정에서도 은행을 털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카지노 가가. 그 참 이거 잘 착상을 했대. 털은 돈을 다 카지노에 칩을 사요. 그럼 칩을 사갖고 세탁되겠네. 이렇게 해갖고 좀 하다가 나중에 또 칩을 또 바꿔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카지노에서 땄다. 정황이 맞잖아요. 돈 세탁이죠. 네, 그래갖고는 이제 세무사한테 가서 이 은행의 빚을 갚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은행은 그걸 빼들어가 헐값으로 푼돈으로 뺏어가 이 유전 업자한테 넘기면 유전 업자는 어마어마한 돈을 은행하고 둘이 나눠 먹는 거죠. 기름이 있는데 그걸 알면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영화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은 오늘날 미국을 상징한다. 즉 집을 뺏기고 가정이 해체되고 금융위기 이후에 또 더 나아가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지고 이제 신분 상승이 없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렇죠. 자본하고 금융이 지배하는 미국 사회. 거기에서 제일 변두리가 텍사스에서 목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 보다가 참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요. 보안관이 그 강도 둘이를 잡으러 가는데 저 멀리서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소떼를 카우보이들이 슬렁슬렁 몰고 가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불이 온다고 하니까 하이 뭐 돈 때문에 말라 죽든가 불에 타 죽든가 뭐 거기 때 뭐 때문에 빨리 도망가냐. 이한테 이럴 것도 없다면서 소떼 몰고 설렁설렁 갑니다. 불이 오는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트럼프를 찍은 미국의 이해되죠. 저 변방사의 노동자들 지역의 미국의 이 교회의 조그마한 쇠락한 도시들의 노동자들이나 쇠락한 시골에 한마디로 소를 키워봤자 적자고 나중에는 이제 은행에 돈 좀 빌렸다가 그 돈 때문에 땅을 뺏기는 금융위기 때는 또 그것 때문에 집을 뺏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족도 해체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야기 중에 나와요. 인디안하고 그 보안관, 인디안이 거기 보안관 사무실에 있는데 보안관은 이제 인디안을 맨날 조롱하는 걸 즐기는데 왜냐면 이번에는 은행이 몇 개 안 되니까 조은행 틀어올 거라고 그 은행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서 맨날 며칠을 둘이 맥주 마시면서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백인들이 와서 인디안한테서 땅을 다 뺏었는데 죽이고 이제는 은행 자본가들이 와가지고 백인들을 이제 땅을 다 뺏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승자 독식이라는 말을 그건 좋겠습니다. 좋게. 우리나라 좀 나쁘게 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 보통 우리가 이제 관광 가면은 뭐 뉴욕, LA만 가는데 제가 한번 저 피닉스하고 이렇게 텍사스 쪽으로 쭉 한번 차를 가지고 7박 8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중간에 있는 그 소도시나 소읍은요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아 가보면 막 지저분하기가 그냥 아예 그냥 쓰레기 덤이고 상상을 초월해요. 그다음에 펜스도 다 녹이슬하고 있고 집에는 뭐 페인트 칠 제대로 한 집도 없고 동네 사람 절반은 길가에 나와갖고 담배 피고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이나 구경하고 그 안에 이제 식당이 한 1000명 살면 식당이 하나 내지 두 개 있는데 그 중국 식당이 꼭 있어요. 아, 꼭 있죠. 저도 돈은 가봤습니다. 잘 벌어요. 그리고 그나마 중국 식당이 좀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 햄버거 집 들어가면요 맛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라는 게뭐 그런 걸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까 그 보안관이 흑인 동료를 데리고 그 쇠락한 소읍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뭘 시키려니까 거기에 욕쟁이 할매가 있어요. 미국에도 식당 주인 중에 욕쟁이 할매가 있더만. 있습니다. 야 임마 그거 시키고 고르고 자시고도 할 거 없어. 우리는 그냥 티본스 케이크인데 네가 고를 수 있는 거는 감자냐 옥수수냐 사이드 디시로 감자를 먹을래 옥수수 먹을래 콩 먹을래 그 선택권밖에 없어. 평생을 내 여기서 했는데 87년에 여기 왔어. 연어 스테이크를 시키려다가 나한테 욕 바가지로 쳐먹게 쫓겨났어. 이 텍사스 바다가 몇천 킬로인 텍사스에서 네가 연어 스테이크를 시켜. 근데 그게 미국 영화의 클리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클리셰라고 하면 이 상습적이고 아주 도시적인 일종의 어떤 영화에 나오는 어떤 형태를 클리셰라고. 파이브 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보고 이제 이런 쇠락한 도시에 가서 이제 포스트를 시켜요. 포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에그 샌드위치 시켜. 그 안에서 계란 빼고 소세지 빼고 갖고 와. 욕쟁이 할머니 나가 이러는 거예요. 대판 싸움이 되는 거죠. 그거 항상 나고 그런 클리셰 반복되는 재밌죠. 변하면서. 저도 그 미국에 그런 식당에 한번 갔는데 서빙을 하는 젊은 여자가 하나 있더만은 안 가. 와서 자꾸 다 먹었느냐 몇 번 물어요. 저는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이 뭘 끝나고 뭘 어떻게 하자. 미국 영화 보면 항상 종업원이 말을 좀 걸면 다음에 뭐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40대 동양인을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교체 시간이 됐는데 내가 빨리 팁을 지한테 가기 전에 팁을 주라는 거야. 팁 미리 안 줬군요. 팁 미리 안 줬군요. 우리 문화 차이. 문화 차이지. 나 나갈 때 팁 준다고만 생각했지. 얘가 몇 시에 집에 가는 거는 모르지 않았습니까? 좌우간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영화에는 오늘날 텍사스가 뭐 석유가 나오고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쇠락한 동네들을 다 보여주는 데가 텍사스고 현실을 잘 보여주죠. 한때는 텍사스가 이 카우보이의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텍사스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아직도 총 메고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 쓰고 그러고는 차를 몰고 다니죠. 요즘 말을 안 타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세락한 이 형제가는 한마디로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라 했는데 이제 미래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농장을 자기 이혼한 마누라 밑에 지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는 게 꿈인가. 그래서 그 농장을 찾기 위해서 형이 야 니네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 틀어갖고 네가 이거 애 주라. 그리고 나는 뭐 잡혀가든지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 아마 이거 틀고 나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중에 쫓기다가 형은 이 총격전 끝에 죽고 동생은 보냅니다. 니라도 그것도 또 보니 앤 클라이드도 비슷해. 네, 니라도 가서 살아라. 그래서 동생이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되찾습니다.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 집을 고쳐갖고 물려주고 자기는 이제 이 소업에 방을 하나 얻어서 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은퇴한 결국 범인을 한 명을 못 잡은 카우보이가 이제 그 레인저가 찾아와요. 노인이. 네가 했지. 이러는데 동생은 다시 한번 오면 너 죽는다. 이런데 이제 가족들이 오니까 둘이서 그냥 헤어지면서 영화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 이런 영화를 보면 조금씩 쓸쓸한 말입니다. 딩딩 하는 음악들 나오고 그 다음에 석양에 바람이 날리고 그 다음에 세락한 도시가 나오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 생활을 보면서요. 요즘 한국의 시골도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낫죠 그래도. 예? 조금 조금 나을까? 조금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은행으로 넘어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추방되고 이제 한마디로 그 가족들은 뭐 앞으로 살아갈 일이 평생 동안 안 한 이런 어떤 이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가족이 해체되는 변두리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이제 약자들이 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다룬 현대판 서부극이다. 우리나라가 왜 좀 나았냐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무리 변두리에 가도 일단은 공중보건지소가 있거나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그 의료가 일단 커버가 되고요. 그 미국 그렇게 저 소도읍에 가면 병원 없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데는 아무것도 없죠. 뭐 원격으로 필요해요. 예. 식당도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 두 개밖에 없고요. 그 외에는 오락시설이 전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1시간만 차를 타고 나가면 영화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업은요 한 10시간 몰고 나가야 영화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활의 질이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대도시도 마찬가지. 대도시도 뭐 LA에도 뭐 베벌리 힐즈나 일부 빼놓고는 뭐 이거하고 진배 없어요. 설렁가들이 곳곳에 예. 있으면서 예.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포기하는 국가로 미국이 가고 있잖아요. 모 대통령이 그런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대학진 운동할 때 인민의 반이 죽어도 좋다. 나중에 반이 그 몫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 사회가 예. 오바마가요. 자기는 물러나고 나면 클린턴처럼 한번 강연할 때 매덕식 받으면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곧바로 강연에 수억을 받으면서 다니더만요. 한 번은 기부했대요. 우리 미안한지. 한 번 기부했어요. 네, 그놈은 원래 별로 안 좋게 봤습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 자식이 위선적이라서. 그런데 딱 위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오바마 시대 때 8년을 집권하면서 미국에 이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지요. 트럼프는 어쨌거나 말로 그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제 공장도 전부 들어와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잡놈인 줄 알면서도 또 한 번 믿어보는 거예요. 최근 다큐를 보니까 이 오바마 8년 이후에 위너 텍스홀이 더 심해졌고 의료보험 대표적 아닙니까? 의료보험을 한다면 전국민 의료보험이 돼서 미국에는 이 상업보험으로 많이 의존하고 아주 이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그러면 극빈층만 메디케어라든지 그렇죠.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이 두 개로 이제 커버했는데 오바마는 그걸 전국민 의료보험한데 어찌 됐는가 하면 지역에 아까 말한 소업에 식당하는 사람이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150만 원, 200만 원 됐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나마 5천만 명밖에 또 커버가 안 됐어요. 오바마 케어가.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의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참 세계 첨단을 걷고 있어요. 일단은 뭐 되게 아무리 비싸도 하여튼 본인 부담금 1,000만 원 내에서 해결이 되고요.
미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5억 10억 금방 넘어요. 예. 원래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걸 잘한 거예요. 이 우리나라 100% 의료보험 만든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그때 다 기한을 한 거죠. 예. 그때 안 했으면 요즘 같으면 되겠습니까? 국민보험도 사실상 그때 이제 기한을 잡았고요. 그때 어찌 보면 군사 독재 비슷했기 때문에 이게 100% 되죠. 요즘 같으면 택도 없습니다. 요즘 택도 안 되죠. 이해관계자 의사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잘 그 어떤 그 파쇼적으로 아주 뭐 이건 나쁜 놈의 파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의사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이거를. 좌우가 이 러스트 먼지 속에서 길을 잇다라는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컨트리 뮤직에서 나오는 가사 귀절인데 참 이 영화요. 옛날에 서부 시대에는 총칼로 남의 땅을 돈을 약탈하고 금을 뱉던 그런 시대였잖아. 근데 지금 그런 200년이 지난 미국이 과연 거기서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자아상 미국의 굿올데이즈 좋은 때는 그 대공황 직전 그때는 이제 그때 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귀족들 날라리 사기 귀족들의 시대였다라고 로버스 도둑들의 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좋았던 것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10년이 두 개. 미국의 가장 좋았던 시대로 지역의 시골 동네에도 다들 돈이 좀 넘치고 자기 집과 차와 TV를 가지고 살았던 시대. 그리고 병원도 다 있었고요. 다 있었고 뭐 식당도 다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한번 그 직접 그 디트로이트도 한번 가봤는데요. 아이고 도시에 뭐 한 절반쯤이 뭐 폐허가 돼 있지 않습니까? 폐허. 그러니까 딱 그 지역에는 차를 시속 80km 이상 가야 돼요. 천천히 가면 총 맞으니까. 총 맞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나가는 차 총 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거기 옛날에 예. 한참 그 저기 금주령 시대에 만드는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게 폐허가 돼가 요즘 영화에 소재가 되지 않습니까? 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요. 그렇죠.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의 그 큰 자동차 GM인가 본사가 있는데요. 그것도 거의 뭐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 시티가 예. 황폐화된 디트로이트를 소재로 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그게 영화로 보는 거하고 말로 듣는 거또 틀립니다. 그 딱 그 화려한 GM 그 본사 이 주위가 다 그냥 폐허가 돼. 그 하나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출근할 때 시속 100km로 가는 거예요. 100km로. 총 맞을까 싶어. 그러니까 이 도심에 사는 사람은 도시 가운데 이 뭡니까 비즈니스 타운만 조금 반짝반짝할까. 거기 도심 전체에 보면 흑인들이나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다 슬럼화된 상태에서 살고 도시 자체가 부도가 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어떤 의료 문제나 기본적인 주택 문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의료보험을 개혁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택도 없죠.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의 가장 이 첨단국인 미국의 그 주변 변두리에서 지금 이 가족 해체와 한마디로 희망을 상실한 채 살다가 강도질에 나서는 이 형제 그리고 이제 형의 죽음을 통해서 겨우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동생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오늘날 현대판 자화상인 서부극이다 이렇게 이 영화를 갖다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어버이날 때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우리 형 가족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조카가 이제 미국 유학 중인데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래, 너 미국 좋지? 이러니까 삼촌 환상이래 환상 완전히. 걔는 딱 한 몇 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럼요. 눈이 밝으면 다 보이죠. 경치 좋은 데 많고 그 다음에 영화에 보여지는 동네만 보면 미국 좋지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게 되면 얼마나 이 미국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 또 옛날에는 쇠락한 공업지대에다가 이제는 공장이 없어져서 실업자, 술 주정뱅이로 가득 찬 마약쟁이로 가득 찬 이런 미국의 도시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한마디로 이 멸망을 보여주는 지옥도와 같다. 미래 영화에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거의 하나의
뭐 예, 축소판이라 볼 축소판이죠. 수가 있죠. 예. 자, 아까 뭐 얼라이드에서 하시려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얼라이드 영화에 보면 이제 아까 그 이제 다이아나 왕자비의 이야기 나온 건데 이제 그때 그게 2차 대전 때 이제 프렌치 모로코에 이제 그 대사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죠. 브래드 피트가 낙하산 타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상주하는 레지스탕스 미인의 여자하고 이제 이렇게 만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독일군 간첩이었던 거예요. 간첩. 뭐 여자도 결국은 거기에 또 협박을 당해서 협박을 간첩을 하게 되고 예. 나중에는 이제 이 자신의 손으로 여자를 죽여야 지도 면책이 되는데 여자가 자기가 자살을 하는 핑계를 이제 밟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가 또 이제 그걸 자살한 게 아니고 브래드 피트가 죽인 거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중앙정보부가 있지만은 영국의 M16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M16을 읽으면 또 MI6라고 읽어야 됩니다. I가 또 16같이 보여요. 예, 그렇죠. 그래서 MI6 조직이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나 보안사보다 훨씬 더 좀 독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거 자기들이 식민지로 지배하던 이집트의 출신의 백화점 재벌놈하고 자기 나라에 이렇게 현직 이혼은 안 되지 않습니까? 황태 별거 중인 왕비가 황태자비가 둘이 사실상 동거하다시피 살면서 거기서 이제 뭐 임신을 했다 설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영국으로 봤을 때는 한마디로 국가적인 수치라 생각했겠지. 착각인데 수치라고 생각을 해서 수치도 아닌데 그게. 그래서 이게 원래 망하는 집구석이 또 체면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애나가 그렇게 갔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야, 참. 근데 그게 아직 영화화가 안 돼요. 그것도 이상하다. 다이아나라는 뭐지 영화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는 또 스토리는 안 나온다고. 제일 중요한 마치 클린턴 책 보면요, 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그 중에 재밌는 부분 하나도 안 나와요. 뭐 저기 입으로 했다. 그런 거 전혀 안 나옵니다. 뭐 지사라는 거 해놓고요. 그래야 뭐 돈도 많이 받았죠 클린턴. 그 책 써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아까 뭐 MI6의 그 음모론 저는 그 좀 이해가 돼요. 자 원장님, 마치 시간이 됐고요. 벌써 그래 됐습니까? 오늘 뭐 밤새도록 하고 싶죠. 이제 한 달 만에 한 번 온다니까 좋았어. 아니 뭐야?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저는 정말 이 방송을 좋아합니다. 정말 그래서 뭐 마음 같으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워낙에 좀 이 여건상 매일이라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이것도 또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러면 또 오해를 합니다. 매일이라도 방송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워낙 뭐 이게 몸은 하나이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프로를 하면서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별에 너무 익숙해졌는데 원장님은 이별이 아니라 이별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우리 끈을 이렇게 계속 유지해 간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매주 나와 주신데 저도 사실 너무 미안을 했습니다. 전 제가 좋아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 오셨을 때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뉴스 브리핑이 2주년이니까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렇게 이별하신 분들이 꽤 많았군요. 원장님 빼놓고 다 이별했죠. 근데 이별할 때 멘트 했습니까? 아니 다음에 온다든가 좀 이따 온다든가 하다가 다 사라지거나 뭐 안 보이거나. 이게 멘트는 안 했죠. 이게 멘트를 해야죠. 멘트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인연이 이 옷깃을 스치는데 이 몇십억 년의 인연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찰나의 인연도 억급에 우리가 이렇게 1년 이상을 했다는 거는 이게 몇십조 년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왔다. 그럼 한 달 뒤에 원장님 나오실 때까지 이제 김성진 원장님 그 병원 홈페이지에 네 황장수 배신하고 가서 그래 병원에서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이건 뭐 본의 아니게 돈 벌려고 이렇게 후벼사를 한 게 아닌데 좀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까 말한 그. 그래도 잘 돼갖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원장님 병원 일에 좀 당만 일중하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4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주 뒤라니까 뭐 무슨 뭐 이혼